많은 사람들이 킥의 추진력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킥이 전혀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8할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영독학입니다. 오늘부터는 어드밴스드 스텝을 시작을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자유형, 배형, 평형, 저병의 순서로 진행을 하겠지만 이미 4가지 영법의 기초적인 부분들은 다뤘기 때문에 비슷한 동작들은 좀 묶어서 연습을 할 거예요. 오늘은 먼저 자유형 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자유형 킥과 가장 유사한 저병 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기너 스텝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자유형과 가장 비슷한 영법은 배형이 아니라 저병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킥을 다룬 이후에는 그에 따른 롤링과 자유형의 롤링을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기 위한 영법의 숙련 단계를 진행할 거고요. 그 단계까지는 오늘과 다음 영상을 합쳐서 2부로 나눠서 진행이 될 겁니다. 먼저 스텝별로 킥 연습의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비기너 스텝에서는 기본적으로 천천히 그리고 살살 연습을 하면서 정확한 모양을 만드는 것에 포커스를 뒀어요. 그리고 이 어드밴스드 스텝에서는 이제 조금씩 속도를 높여 나갈 거예요. 추진력을 만들기 위한 속도를 높인다기보다는 연습의 숙련도를 위해서 속도를 좀 빠르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글씨를 쓸 때 맨 처음에는 한자 한자 또박또박 천천히 써야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속도를 내서 글씨를 쓰게 되죠. 필기를 한다던가 누군가의 말을 받아 적으려면 그 정도 속도가 나와야 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속도를 낼 때 글씨를 너무 날려 써서 알아보지 못하게 쓴다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이 발차기도 당연히 정확한 동작으로 속도가 빨라져야 됩니다. 속도가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 안 좋은 자세가 나오게 된다면 다시 속도를 조금 느리게 해서 연습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해도 정확한 동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완성된 킥은 강하고 빠르게 차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다음 스텝에서 다루도록 할 거예요. 그러나 익숙한 자세가 아직 아닌 동작으로 맹목적으로 처음부터 빠르게 나가려고 강하게 차기만 하면 안 좋은 모양으로 차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 좋은 모양으로 강하게 차는, 마치 축구공을 차듯이 차는 사커킥은 빠르게 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단계로 가는 과정인 이 어드밴스드 스텝에서는 강하게 차는 것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좋은 모양으로 빠르게 차면서 숙련도를 올리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자유형과 저병 킥은 같은 동작이죠. 이 부분을 잠깐 보고 갈게요. 이건 비기너 스텝에서도 보신 그림인데요. 장축을 중심으로 몸의 로테이션, 즉 롤링이 나오려면 내려차기도 해야 하지만 올려차기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돌핀킥, 저병킥에서의 웨이브를 보면 자유형 킥에서 한쪽은 엉덩이가 올라가고 한쪽은 엉덩이가 내려가면서 롤링이 나오는 거였어요. 저병킥에서는 한 다리씩 차던 자유형 킥을 두 다리 동시에 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양쪽의 엉덩이가 동시에 올라가고 동시에 내려가면서 웨이브가 나오겠죠.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형과 저병은 양다리와 양팔을 각각 따로 움직이며 롤링이 나오는 장축영법, 그리고 같이 움직여서 웨이브가 나오는 단축영법이라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가장 큰 차이점만 빼놓고는 가장 똑같은 영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신체를 반 나눠서 한쪽만 봤을 때는 자유형과 저병은 거의 같은 움직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무튼 먼저 자유형 킥부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비기너 스텝에서 했던 움직임을 복습해 볼게요. 살살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무릎 발목에 힘을 빼고 완전히 고관절만을 움직이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잠깐 이 장면에서 멈춰보면 양발의 폭이 좁고요. 올라가는 다리는 다리 뒷면에 물의 저항을 받아서 다리가 자연스레 펴지고, 내려오는 다리는 다리 앞쪽에 저항을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무릎이 구부러지죠. 반대가 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계속 보시면 올라가는 다리는 펴지고 내려오는 다리가 스르륵 구부러지면서 발폭이 좁게 나옵니다. 어드밴스드 스텝에서는 이 모양 그대로 빨라지기만 하는 거예요. 강하게 차지는 않고 빠르게 움직여서 움직임을 연결만 해줍니다. 따라서 여전히 다리 모양은 이런 모양이 유지가 될 거예요. 같은 모양에서 빨라지기만 하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강하게 차려고 해서 마치 축구공을 차듯 차게 되면 이렇게 되죠. 내려가는 다리가 펴지고 올라오는 다리가 구부러지면서 양 발의 폭이 커지고, 다리를 올려 차는 것과 내려 차는 것은 정반대의 동작이다 보니까 물의 저항도 있고 방향 전환하는데 힘도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빠르게 찰 수가 없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물리 법칙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그냥 눈으로만 봐도 직관적으로 이렇게 큰 폭으로 다리를 벌리는데 빠르게 차려고 하면 다리 힘이 엄청 많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빨리 찰 수도 없습니다. 물의 저항은 공기의 저항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는 살살 빠르게 차는 것에 집중할 겁니다. 자, 근데 좀 억울한 생각 드시죠? 왜 우리는 강하게 차려고 하면 사커킥이 나올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우리한테 더 익숙한 움직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물 밖에서 생활을 한 시간이 물속에서 생활한 시간보다 훨씬 길죠. 그래서 강하게 차지 않고 빠르게 차는 데 집중해야 플러터킥에 익숙해질 가능성이 더 높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병킥을 볼게요. 비기너 스텝에서는 몸 전체의 웨이브를 사용해서 앞쪽부터 움직임을 만들고 연결하는 데 집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살살 천천히 찼습니다. 어드밴스드 스텝에서는 몸 전체 웨이브의 움직임이 역시 빨라지기만 하는 거예요. 자유형과 같은 요령
요령입니다. 다리를 보시면 계속 내려갈 때 구부러지고 올라올 때 펴지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큰 폭으로 저변킥을 차면 마찬가지 빠르게 찰 수가 없고 웨이브가 반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몸이 이상하게 크게 흔들리는 게 보이죠. 이 자유형 킥과 저변킥을 동시에 연습할 수 있는 서서 한 다리씩 연습하는 느낌을 보도록 할게요. 무릎 관절에서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고관절에서 움직임을 만들어준다 생각하면서 다리를 통째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발을 수영장 바닥에 끌어주세요. 다리가 뒤로 갈 때는 발바닥 면이 바닥에 끌리면서 바닥과 내 발의 마찰 저항 때문에 무릎이 저절로 펴질 겁니다. 앞으로 갈 때는 약간 엄지 발톱을 끌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다리는 구부러질 겁니다. 그리고 발은 계속 바닥에 붙어 있겠죠. 만약 사커킥처럼 앞으로 가는 다리가 펴지고 뒤로 가는 다리가 구부러진다면 발이 땅에서 떨어지면서 발의 움직임 폭이 커질 겁니다. 이렇게 안 좋은 자세로 킥 연습을 하는 건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한 독이 되는 킥 연습이에요. 물론 유산소성 운동으로서의 의미는 있습니다만 그럴 바엔 차라리 운동화 신고 밖에 나가셔서 러닝하는 게 낫습니다. 자, 이건 고관절은 전혀 기능하지 않고 무릎만 조정해서 차는 나쁜 킥이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발을 바닥에 계속 끌면서 고관절이 움직여요. 고관절이 펴질 때 무릎도 펴지고요, 고관절이 구부러질 때 무릎도 같이 구부러지면서, 그리고 발은 계속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이 움직임을 부드럽게 연결해 주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살살 부드럽게 합니다. 이 움직임을 지금처럼 한 다리씩 하면 자유형 킥과 롤링이 나오는 거고요, 두 다리를 동시에 해준다면 웨이브와 저병 킥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살살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는 점점 빠르게 해서 살살 빠르게 해봅니다. 강하게 차지 않고 속도만 계속 높여요. 물속에서 차는 걸 보겠습니다. 비기너 스텝처럼 살살 천천히 할 때는 힘이 안 들게 하는 게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숨이 안 차게 해서 최대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거예요. 물론 킥 연습도 운동을 하는 것과 자세 연습 두 가지로 구분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더 좋고요. 이제 살살 빠르게 찹니다. 빠르게 차는 속도를 무작정 많이 높이는 것도 좋진 않아요. 좋은 킥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만 빨라지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 찼으니까 당연히 속도가 더 많이 나와요. 하지만 힘이 많이 들어요. 이건 몸이 흔들리면서 롤링을 만들지 못하는 무릎만 구부려서 차는 킥입니다. 자, 천천히 찰 때와 빠르게 찰 때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이 살살 빠르게 차는 킥도 아직까지 여전히 강하게 차내는 연습은 아니기 때문에 전진 속도는 그렇게 빨라지진 않았어요. 자, 그런데 킥의 추진력을 만드는 데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세요.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킥의 추진력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사커킥을 차면서 킥이 전혀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8할 이상입니다. 물론 다리 힘은 길러지고 유산소성 운동은 충분히 돼요. 그러나 킥 모양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선수들은 그냥 빨리만 차면 킥이 좋아진다고 하던데요?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10살이 되기 이전에 하루에 2시간 정도씩 일주일에 한 5.5일 정도 수영 연습을 하신다면 그렇게 맹목적으로 빠르게만 차도 좋은 킥 자세가 나올 거예요. 어린아이가 걷는 법을 몸으로 체득하듯이 좋은 킥을 체득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미 그런 조건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좋은 자세를 먼저 천천히 익히는 데 의미를 두셔야 합니다. 저변킥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진력이 아닌 몸의 웨이브를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긴장하지 않도록 살살합니다. 그리고 이 모양 그대로 빨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킥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만 빨라지는 게 포인트입니다. 역시 이렇게 무릎을 구부려서 뻥뻥 차내면 쑥쑥 잘 나가지만 낭비되는 에너지도 많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긴 한데 추진력만 만들 생각을 하다 보니까 평형킥처럼 무릎만 구부려서 차는 경우예요. 그래서 웨이브를 전혀 만들지 못하죠. 어드밴스드 스텝에서는 빠르게 차긴 했지만 강하게 차지는 않았기 때문에 부드러운 느낌은 있지만 추진력이 그다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유형 킥이나 저변 킥이나 추진력보다는 좋은 자세, 기본의 중요성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물론 난 수영을 잘하고 싶은 욕심은 크게 없고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기면서 수영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킥 자세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본이란 건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지겹거든요. 마라톤 선수처럼 자세 좋지 않아도 얼마든지 조깅이나 러닝을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스트레스 받지 않고 수영을 즐기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단 영법적으로 완성도 있는 수영을 하고 싶은 분들은 지겹게 시간을 투자한 만큼 킥이 좋아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두 가지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고요. 전 이 두 가지 선택을 모두 다 존중하고 싶어요. 단 쉽게 편하게 하면서도 그걸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두 마리 토끼입니다. 그게 인생의 진리죠. 자, 이제 롤링킥 연습을 한 번 더 하면서 넘어갈게요. 제가 비기너 스텝에서는 보여만 드리고 이렇게 한 바퀴 도실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자유형에서 배형 그리고 다시 자유형으로 완전히 한 바퀴 회전해 보시는 연습을 하실 거고요. 왼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양쪽 다 해보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돌아 나오는 동안 코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호흡을 뱉어주는 건 계속 유지하셔야 돼요. 이건 배형 호흡할 때 연습을 했었습니다. 킥 복습을 하고 롤링킥까지 연습을 했으니까 이제 이걸 응용해서 자유형의 롤링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드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바로 원터치 자유형에서 벗어나기입니다. 도대체 왜 원터치 자유형에서 벗어나야 할까요? 원터치 자유형은 뭘까요? 원터치 자유형이란 양손이 킥판을 잡듯이 앞에서 만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뜨기 좋은 프론트킥 포지션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프론트킥 포지션은 완성된 영법 기준으로는 자유형의 기본 스탠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초 캐치에서는 양팔 저병을 할 때 캐치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자유형이 아닌 양팔 저병을 위해서 캐치 연습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론트킥
프론트킥 포지션에서 한 팔씩 캐치를 연습하는 게 평형이나 저병에 도움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자유형에 적용하려면 중간에 롤링이 뚝뚝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말로만 들으니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기초 캐치에서는 이렇게 양팔 저병에 캐치를 프론트킥 포지션에서 엎드려 있는 포지션에서 평형처럼 팔을 옆으로 갔다가 물을 잡아내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양손이 앞에서 만나는 원터치 자유형을 하는데 프론트킥에서 멈추지 않고 롤링을 바로 연결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양손이 앞에서 만났는데 바로 다음 손이 캐치를 하면서 롤링이 이어져 버리니까 물속에서 캐치를 하는 게 아니라 물을 잡아야 하는 쪽에 어깨가 물 밖으로 나와 버리게 되죠. 캐치를 한 이후에 풀 푸시를 하면서 롤링을 해야 되는데 캐치 시점에 롤링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깨가 너무 일찍 나오게 되죠. 즉 원터치 자유형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프론트킥 자세에서 잠깐 멈추는 시간이 생기게 되고요. 원터치 자유형을 벗어나면서 양손이 만나지 않고 앞에 있는 손이 먼저 내려가서 물을 잡아버리면 프론트킥 포지션이 됐을 때 반대 손은 이미 캐치를 다 마쳤고 뒤로 밀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롤링하고 푸시가 연결이 됩니다. 다시 볼게요. 사이드킥 포지션에서 앞에 손이 캐치를 해버리고 반대 손이 입수를 하면 이미 물을 잡고 당기고 있는 손이기 때문에 푸시와 같이 롤링을 연결할 수 있죠. 마찬가지 입수한 손이 뻗어져서 앞을 향했을 때 반대 손은 이미 캐치를 마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롤링이 끊어지지 않고요. 프론트킥 자세에서 한번 멈췄다 가지 않고 사이드킥에서 반대쪽 사이드킥으로 한 번에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차이점을 보시죠. 되돌아오는 손이 입수했을 때 양손이 앞에서 만나는 원터치 자유형, 그리고 양손이 만나지 않고 엇갈리듯이 움직이는 캐치를 마친 상태입니다. 제가 이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왜 초보 때는 손이 만나고 가는 원터치로 가르쳐 주셨나요?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쳐 주지 지금 와서 바꾸려고 하니까 헷갈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초급자는 킥보드를 잡고 연습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 수평뜨기나 호흡이 편할 겁니다. 킥판을 바꿔 잡고 가려면 당연히 원터치의 리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양손이 앞에서 만나지 않으면 두 손 다 킥보드를 놓은 자세가 나와버리거든요. 그리고 만약 킥판을 놓을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하더라도 아직 신경 쓸 게 많아요. 위에서 저희 발차기만 해도 엄청 신경 쓸 게 많았습니다. 발차기에 온전히 집중하다 보면 이런 어깨 롤링까지는 아직은 집중하실 수 없는 초급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알려주면 어차피 따라하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킥보드를 잡고 편하게 원터치 자유형으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 양팔이 엇갈리는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것과 한쪽으로만 사이드 호흡을 할 때 잘못된 자세로 호흡을 해서 팔을 아래로 누르는 실수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이유가 가장 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래는 여기서 지금 팔이 빨간 선과 같이 앞쪽에서 버텨줘야 되는데 호흡 자세를 할 때 머리를 치켜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안 좋은 머리 포지션에 의해서 몸이 가라앉을 것 같다 보니 가라앉지 않으려고 반대 손을 너무 일찍 아래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호흡을 하는 쪽에서는 원터치를 하지 못하는데 호흡을 안 하는 쪽에서는 안정적으로 원터치 자유형을 하게 되니까 양쪽 자세에 불균형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스킬적으로 완성도 있는 자세가 아니라 그냥 호흡 자세의 실수예요. 잘못된 자세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어려운 건 생략하고 좋은 호흡 자세와 원터치 자유형 위주로 연습을 하는 게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완성된 자유형 영법을 볼게요. 가장 아래쪽 그림을 봐주세요. 호흡을 할 때든 호흡을 하지 않을 때든 양팔이 서로 만나지 않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수영하는 걸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양팔이 엇갈리는 타이밍을 만들 때 중요한 건 롤링과 스트레치예요. 이 스트레치라는 건 입수하는 팔을 앞으로 쭉 뻗어주는 동작을 말하는 거고요. 이 스트레치와 함께 롤링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롤링을 한 이후에 캐치를 하면 이렇게 사이드킥 자세에서 캐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프론트킥 자세가 아니고요. 스트레치, 롤링, 캐치, 그리고 풀 푸시를 더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사이드킥 자세에서 캐치 풀입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치 이전 단계, 손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걸 엔트리라고 하거든요. 손이 물속에 들어가는 엔트리와 원터치 자유형이 연결이 돼버리면 프론트킥이 돼버리면서 롤링 끊어지는 거예요. 엔트리에서 멈추지 않고 바로 스트레치 롤링으로 연결을 해서 사이드킥에서 반대쪽 사이드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실제로 수업을 할 때 자, 회원님 여기서 엔트리, 스트레치, 롤링, 캐치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너무 말이 길고 일일이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걸 좀 축약해서 원터치 캐치가 아닌 롤링 캐치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비기너 스텝에서 했던 기초 물잡기가 원터치 캐치겠죠. 프론트킥 자세에서 하는 캐치요. 그리고 이때 기초 물잡기 할 때 보면 팔이 몸이 옆으로 가다 보니까 손이 얼굴 앞에 오게 하려면 팔꿈치를 상당히 많이 구부렸어야 했어요. 그게 사실은 기초 물잡기가 캐치와 물을 약간 당기는 풀의 전반부까지 포함하는 거였습니다. 원래 캐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I자 캐치던 S자 캐치
치던 요 정도까지만 팔꿈치를 구부립니다. 아까랑 비교했을 때 팔꿈치가 구부러진 각도가 차이가 나죠. 기초 물잡기는 이렇게 많이 구부리는 거였는데 사실은 원래는 이런 모양이 진짜 캐치인 겁니다. 그 이후에는 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완성된 동작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가 캐치예요. 그래서 비기너 스텝의 캐치 파트를 보실 때 물잡기 저거 아닌데? 잘못 설명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이 캐치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스트레치와 연결해서 조금 더 설명드릴 건데, 비기너 단계에서는 어차피 완벽한 캐치를 구사하기는 좀 어렵고요. 자유형보다는 양팔 저병을 위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단계를 뭉뚱그려서 캐치와 풀의 전반부까지를 기초 캐치라고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롤링 캐치를 연습할 수 있는 드릴을 보도록 할게요. 기초 캐치는 이런 식이었죠. 엎드린 프론트킥 자세에서 팔을 옆으로 벌렸다가 얼굴 앞에 손을 모으고 갔죠. 지금은 이렇게 연습할 겁니다. 먼저 1단계는 롤링 캐치를 한 이후에 프론트킥에서 한번 멈춰줍니다. 스트레치 이후 캐치 팔을 되돌리고 엔트리 이후 잠깐 멈춰서 피드백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할지 생각도 해보고요. 2단계는 이제 프론트킥 홀드를 하지 않습니다. 엔트리에서 롤링 캐치로 바로 가는 거예요. 팔을 쭉 밀어넣으면서 어깨까지 회전하는 겁니다. 이 연습들을 하실 때는 전반적으로 킥판을 잡고 있는 반대손은 팔꿈치가 구부러져도 괜찮아요. 지금은 반대쪽 한 팔만 계속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쪽은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타이밍도 되돌아오는 팔은 하이엘보 리커버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정도 팔꿈치가 구부러집니다. 물속에서도 볼게요. 기초 캐치는 이런 모양이었어요. 자, 1단계 프론트킥에서도 한번 홀드를 해주면서 방금 동작의 피드백도 해보고 어떻게 할지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제 이 동작이 익숙해졌다면 킥판 없이 양팔을 번갈아 가면서 해보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대신 1단계 프론트킥 홀드를 해야겠죠. 이후 2단계 엔트리에서 롤링 캐치를 바로 연결해요. 자, 아까 일러스트로 보셨던 대로 완성을 하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참고만 해주세요. 다음 시간 2부까지 설명을 다 드린 이후에 정확하게 자세를 만들 겁니다. 킥판을 가지고 했던 1, 2단계 프론트킥 홀드를 하지 않는 한 팔만 계속 하는 연습으로 좋은 킥 모양과 함께 연습을 해주세요. 롤링 캐치 연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이드킥 연습도 되는 거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원래 캐치와 그 전 단계인 스트레치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보고 양팔의 타이밍을 완전히 맞추는 자유형 스위칭 타이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독학이었습니다. 스파.